자, 이제는 오늘 밤 진행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김태수 금융작가 오늘도 연결할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나스닥 지수의 급락세, 스냅의 실적 악화가 이끌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너무 중요한데 게다가 FOMC 결과까지 우리 챙겨야 돼서 너무나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스냅이 결국은 안 좋았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하면서 스냅 실적이 부담이 돼서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스냅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가 마이너스 7%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구글이라든가 아니 핀트레스트까지도 줄줄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그다지 좋지는 않죠. 버라이전도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6%대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경제 지표 쪽에서도 S&P 글로벌 종합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47.5까지 떨어지면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은 담배라든가 주택 내부재, 전기 유틸리티 이런 쪽의 산업들이 상승을 보였고, 미디어라든가 레저, 반도체, 항공, 정유,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는 다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7월달 국가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시카고 연은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난달에 0.1% 상승으로 간신히 버텼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한 0.5% 정도로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댈러스 지역의 제조업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6월달에 17.7%가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2개월 연속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12%, 7월달에는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별로 어떤 제조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44대 56으로 지금 100%포인트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75bp 인상할 것이냐, 100bp 인상하는 것과 75bp 인상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의견들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로 이렇게 섞여가면서 가고 있는데, 100bp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현재 한 44%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던 얘기는 경기 침체 국면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길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한 번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1%포인트를 올린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0.75%포인트 올린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어떤 결과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딱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추세 꺾이지 않게 수익 실현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추세선 꺾기 전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 그동안 부담됐던 종목들은 비중 축소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지금 보면 오늘 밤에 월프라고 로지텍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소비 쪽에 IT 제품들 이제 제조 쪽에 관련돼 있고, 또 일반 가전제품 소비 쪽에 관련돼 있는데, 두 회사 모두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조업체인 3M이랑 아니면 이제 자동차 쪽에 제너럴 모터스까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구글은 살짝 마이너스 날 것으로 예상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한 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마이너스 한 28% 정도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면은 이제 메타가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0%나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퀄컴이 나오는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또 한 50%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이 나옵니다. 이제 한국 분들도 보잉 투자 많이 하시는데, 손실이 날 것으로, 손실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포드가 나오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GM과는 다르게 오히려 230%더 상승할 것으로, 전년 동기에 13센트였는데, 이번에는 43센트 주당 순이익 발표할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F150 라이트닝이 이제 직접 배송이 시작이 되면서 수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이제 목요일 날로 가게 되면은 애플이 드디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애플도 순이익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마이너스 13% 정도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아마존닷컴도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온라인 쇼핑 쪽의 순이익이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마이너스 80%나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제약주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한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반도체사 이제 인텔이 발표를 하는데 인텔도 마이너스 42%나 순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내놔서 그래도 시장을 좀 안도하고 진행이 됐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이 실적 발표 예정 기업들의 전망치를 보니까 극과 극이네요. 이 결과를 놓고 시장에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유망 기업 하나 또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바로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이 고프로라는 회사 사실 시장에 등장할 때는 엄청나게 기대를 갖고 그렇게 등장을 화려하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몰락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찍는 그런 그 액티비티한 그런 액티브한 그런 상황, 그런 활동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면은 2022년도 1분기에 5억 2,300만 대 카메라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뭔가 좀 그동안의 어떤 그 버블이죠, 버블. 버블을 다들 이제 걷어내고 제품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제품을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히어로 타임이라는 이 모델을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익스트림 이미지에만 어떤 활용됐던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가지고 굉장히 뭐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광고들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최근에는 대중화된 유튜버라든가 대중화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이제 핸드폰에 의해서 위협받았던 카메라 시장 그렇던 카메라 시장이 이제 카메라가 다시 크리에이티브들의 어떤 영역으로 돌아가면서 좀 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언리미티드 클라우드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뭐냐면 카메라가 그동안 핸드폰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공했던 서비스지만 카메라가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들도 이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그런 저장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픽 앱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동영상을 갖다가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핸드폰에서 좀 이렇게 편집하는 기능이 있듯이 카메라에 저장된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픽 앱을 써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고장 났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리플레이스먼트 교체해주는 렌즈 같은 것을 바로 교체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다운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제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새롭게 성장을 도약하고 있다. 성장성을 채워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회사의 일반적인 정보 보면은 9억 4,800만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고 6달러 정도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9달러 80센트까지 목표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20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퍼가 2.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구조 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순이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 3억 7천만 달러 정도 냈고요. 그리고 올 1분기에도 역시 500만 달러 순이익 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안정돼 가고 있지 않나. 하지만 2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매수 진입하면은 그나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 수준을 봤을 때 목표가는 17달러까지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5달러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수년에 걸쳐서 거의 바닥에 주가가 놓여 있군요. 목표가 17달러 올려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어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내일도 저희 마감과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마감 스트레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